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의 네 번째 시간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LC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RLC 지난 시간에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RLC 직렬 회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소방 전기에서는 그 RLC 병렬 회로가 직렬 회로보다는 이제 적게 나오고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교류 회로가 그 병렬 회로가 직렬 회로보다는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RLC 병렬 회로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드미턴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 단위는 ohm이 되겠죠, 그죠? 저항. 그래서 이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 저항 성분과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을 합해 놓은 거. 그것을 이제 교류해서 이렇게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어드미턴스라는 게 뭐냐면, 어드미턴스는 이제 대문자 Y로 이제 표시합니다. 어드미턴스. 자,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바로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역수. 임피던스의 역수. 자, 그러면 이 Z가 지금 R 플러스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 분의 1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 분모가 복소수 형태로 나와 있죠. 분모에. 그래서 이 분모를 바꿔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액 복소수. R-JX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R-JX를 곱해줍니다. 여기 허수부이죠, 허수부.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 같은 경우는 R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이제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R-J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주면,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주면 바로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바로 R.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J의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이제 X가 되는 거죠, X. 그때 이제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로 나타냈지만 이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 플러스 JB. 단위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그죠? 모호가 되겠죠, 그죠? 모호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때 이 G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저항의 역수인 바로 콘덕턴스죠. 콘덕턴스는 우리 그 1장에서 했었죠, 그죠? 콘덕턴스. 저항의 역수라는 거. 그 다음에 요 B는 뭐냐면 B는 바로 리액턴스 있죠, 리액턴스. 이 리액턴스의 역수인 바로 서셉턴스예요. 서셉턴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이 어드미턴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드미턴스를 왜 설명드렸냐면 이 병렬 회로에서는 그 임피던스보다는 이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게 더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어드미턴스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어드미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보시면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그죠?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드미턴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임피던스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 있죠, 분모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임피던스분의 1 곱하기 전압이 되는데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대신에 뭐를 쓰냐면 바로 어드미턴스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Y 곱하기 그럼 V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더 편해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라는 개념.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RL 병렬 회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RL 병렬 회로. 자, 저항과 코일을 병렬로 연결해 놓은 거죠,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코일, 인덕턴스 코일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교류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고, 자, 저항, 그다음 코일, 그다음에 전압, 그다음에 여기 전류. 자, 이 회로의 전체 전류가 이렇게
자, 인가가 되고,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IR. 그 다음에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IL로 이렇게 IL.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회로를 이제 그렸으니까 이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도를. 자, 이쪽에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위로 그릴까요? 자, 벡터도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가 분배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전류를 기준으로 할 텐데, 자, 먼저 자, 전압 벡터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전압 V.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에서 보시면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라고 했죠? 동상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전압과 동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죠? 동상이니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IR이 되는 거죠, IR. 이제 위상차가 없는 거죠, 위상차가 저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코일 같은 경우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더 앞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뒤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벡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뭐한다? 앞선다가 되는 거니까. 그죠? 코일에서는. 자, 그때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체 전류가 5A인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3A라고 한다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5A에서 3A 빼면 2A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벡터도로 보신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A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4A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쪽 벡터도를. 자, 우리 지금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의 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법이라고 해서, 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뭐다? 이 벡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IR, 뭐 여기 IL, 근데 여기 I다라고 하면 바로 IR 더하기 IL이 I가 된다. 이게 바로 삼각형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자, 요게 IR이고, 예를 들어서 IR이고, 자, 요게 IL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어차피 이거나 같겠죠, 그죠? 그죠? 이 벡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벡터, IR 벡터랑 IL 벡터, 그죠? 그 벡터의 합이 뭐가 되냐? 합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자, 만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주시면 이 벡터가 바로 전류 I가 되는 거예요. I. 이런 식으로. I.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 그 전류 I는 뭐가 되냐? 바로 루트 IR의 제곱 더하기 IL의 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여기 IL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자, 이거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I는 뭐다? IR의 제곱 더하기 IL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턴스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어드미턴스를 자, 여기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자, 자, 여기가 지금 IR이죠. IR, 여기를 이제 IL, 여기가 이제 I가 되겠죠. I. 전체 전류 I. 자, 그때 IR이라고 하는 것은 자, R분의 V가 되겠죠. 그죠? 예, 저항분의 전압. 그 다음에 IL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XL분의 그죠?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는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임피던스분의 자, V다.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똑같이 V를 다 없애는 거예요. 똑같이 분자에 있는 V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 보실게요. Z분의 1은 자, 여기는 R분의 1이죠? 자, R분의 1. 그리고 지금 여기 IR 같은 경우는 이 벡터도를 보시면 어때요?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J가 되고 허수축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J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I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플러스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위로 그렸지만 이 벡터도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J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J의 X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요 임피던스 분의 1은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분의 1. 요게 Z분의 1이. 그런데 임피던스 분의 1이 뭐라고 했어요? 임피던스 분의 1이 바로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 그죠? 그래서 Y는 얼마다? Y는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식을 간단히 이제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단히 변형해보면 자, 루트 자, R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제곱분의 1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L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때 분모가 다르니까 이제 분모를 이제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를 통분해주면 바로 R제곱 곱하기 XL의 제곱분의 여기는 R제곱 더하기 XL의 자 이렇게 제곱이 나와버립니다. 제곱 통분해주면 그때 여기를 다시 써주면 이게 R 곱하기 XL 자 R 곱하기 XL 분의 R 루트지 루트 R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임피던스 분의 1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분의 1.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이제 위상차를 구할 텐데 자 위상차 자,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압과 전류의 그 각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 있고 전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요만큼 세타라는 위상차가 생기겠죠. 그죠? 세타. 자, 그때 위상차 세타는 바로 아크 탄젠트. 자,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 그림으로. 자,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세타. 자, 탄젠트라는 거는 밑변분의 자,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R분의 자, V분의 XL분의 얼마다? 자, V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V를, 자, 전압 V를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아크 탄젠트 얼마냐면 안에 거분의 바깥의 거. 안에 거분의 바깥의 거니까 XL분의 얼마다? R이다.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써주면 아크 탄젠트 XL은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로 오메가 L인 거죠. 오메가 L 분의 얼마다? R이다. 요게 바로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값과 인덕턴스의 값을 대입해주고 자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어떻게? 세타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위상차라는 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 자, 역률을 보시면, 자, 역률 같은 경우는 코사인, 자,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뭐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C, 그죠? C, 이렇게 C가 그려지죠. C.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서 보시면 I분의 R이 되는 거죠. 그죠? I분의 IR. 자, I 같은 경우는 R분의 V. 그 다음에 IR은, IR이 Z죠, 예, Z분의 V. 그 다음에 IR은 R분의 V가 되는 거죠. R분의 V. 이렇게 R분의 V. 그럼 마찬가지 V를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쓸게요. 남는 거는 R분의, 바로, 예, Z가 되죠, Z. R분의 Z가 되는 거죠. R분의 Z. 그죠? 안에 거 곱한 거분의 바깥에 곱한 거. 그래서 R분의 Z다. 자, 그럼 여기서 R분의 Z는 지금 Z가 아까 구했던 게 Z분의 1이 이거였죠. 자, 이게 Z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자, 보세요. R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Z인데 지금 아까 구했던 거는 임피던스의 역수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죠. 그죠? 분모 분자를. 그렇게 되면 루트 R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여기에 R 곱하기 X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인데 여기는 임피던스 분의 1이니까 바꾼 거예요. 분모 분자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바로 저항 R이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죠. 약분이 돼버리면 결국 역률은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얼마다? XL이 되는 거죠. XL. 자, 이거 좀 보고서 보신 적 있죠, 이거? 자, 직렬회로에서, RLC 직렬회로에서 뭐였냐면은, 바로 이것은 무효율 사인 세타였죠? 그러니까, RLC 직렬회로에서는 역률이 여기 이 자리에, 자, 저항 R이 들어왔었는데, 병렬회로에서는 그 반대로 누가 들어왔어요? XL이 들어온 거예요, XL. 그죠? 예,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자, 그 다음에, 자, 무효율 사인 세타는 간단해요. 사인 세타는 똑같이 자 역률처럼 루트 R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자 역률에서는 바로 여기 XL 들어갔죠? 그 반대예요. 반대. 어떻게? 여기는 누가? 저항이 들어오면 돼요. 저항.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에서 여기 사인이죠. 그죠? 사인. 그렇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에서 여기 XL 대신에 누가? R 값이 들어오는 거죠. R 값. 이런 식으로 반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RC 병렬회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RC 병렬회로. 자, 이거는 RL 병렬회로랑 거의 같아요. 무슨 차이냐면 바로 이제 코일과 콘덴서가 이제 바뀐 것 뿐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자,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로 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회로죠. 이렇게. 자, 저항, 콘덴서, 전압. 이제 여기에 자, 전체 전압. 자,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리고 저항 아래 흐르는 자, 전류를 자, IR로 놓고 그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IC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벡터도를 한번 그려 볼게요. 벡터도를 그려봤을 때, 먼저 전압. 자, 전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IR은 똑같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IR.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죠. 이 저항 성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IC를 보실 텐데, 자, 콘덴서에서는, C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있으니까 IC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앞서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앞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IC가 그려지겠네요. 그죠? 예, 전압보다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뭐한다? 앞선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죠? 코일과 반대로. 자, 그때 여기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 대각선이 바로 전체 전류 I가 되는 거죠. 전체 전류 이게 I가 된다는 거예요. I.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그 사이각을 뭐라고 한다? 위상차가 되는 거죠. 위상차 세타. 여기가 위상차.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뭐를 구하냐면 일단 식을 써볼게요. I는 전체 전류 I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쓰면 루트 IR의 제곱 더하기 IC의 자,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제곱. 그죠?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턴스를 구해볼게요. 어드미턴스. 자, 여기에 다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IR이죠. IR. 그 다음에 여기가 IC. 그리고 여기가 이제 I가 돼요. I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자, V가 되죠. 그죠? R분의 V. 그 다음에 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는 XC.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자, 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I는 전체 전류 I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그죠? 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유상차 세타에서 자, 여기 전압을 또 이렇게 전압 V를 다 약분시키는 거예요. 다 약분을 시켜버리면 결국 뭐가 되면 Z분의 1은 여기 R분의 1이죠. R분의 1. 자, 이번에는 잘 보시면 IC가 위로 가 있죠. 그죠? 위로 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다? 플러스 J라는 거죠. 플러스 J.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J의 X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XC분의 1. 그죠?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 크기는 얼마다?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자,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식도 아까처럼 식을 이제 통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R 곱하기 XC분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임피던스 분의 1. 즉, 이게 바로 어드미턴스 Y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Y.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은 바로 뭐 그 역률 구할 때 이걸 써먹을 거예요. 역률 구할 때. 자, 먼저 위상차 볼게요. 위상차. 자, 위상차 세타는 바로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차라고 했어요. 세타는. 자, 아크탄젠트. 자, 세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세타 여기 이걸로 할까요? 자, 세타는 자, 지금 탄젠트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그렇다면 밑변 IR은 R분의 자, V. 그다음에 높이는 IC는 XC분의 얼마다? V가 되는 거죠. XC분의 V. 자, 그때 여기 V를 또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결국 아크탄젠트 안의 거분의 바깥의 거. XC분의 얼마다? XC분의 바로 R이 된다라는 거죠. XC분의 R. 자, 그때 요 XC. 자, 아크탄젠트 XC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오메가 C분의 1. 그거 분의 R이다.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바로 아크탄젠트 얼마다? 오메가 CR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상차가. 자, 이것도 보신 적 있죠? 이것도. 우리 왜 직렬회로에서 자, 비교해 볼게요. 직렬회로에서 있죠? 직렬회로에서 그 위상차 세타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바로 아크탄젠트 오메가 CR 분의 1이 나왔었죠. 그죠? 직렬회로에서. 어때요? 요거랑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근데 병렬회로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률. 자, 역률을 보시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다.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죠? 빗변분의 밑변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I분의 IR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I는 Z분의 V. 그죠? 임피던스 분의 자, 전압이 되고 IR은 저항분의 자, V가 되겠죠? 그때 자, 마찬가지 요 전압을 약분해 버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안의 거분의 바깥의 거. 그죠? 안의 거분의 바깥의 거. R분의 자, Z가 되죠. R분의 Z.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는 R분의 1 곱하기 자, Z 임피던스인데 우리 좀 전에 구했던 식 보죠? 임피던스 분의 1이죠. 그죠? 임피던스 분의 1이 이러한 식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Z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를 뭐하면 분모 분자를 바꾸면 임피던스 Z가 되겠죠?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여기는 R 곱하기 X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여기 저항이 약분이 돼버리면 결국 역률은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바로 여기는 XC가 들어오는 거죠. XC.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RL 병렬회로에서는 여기에 XL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RC 병렬회로니까 여기는 XC가 들어오는 거죠. XC.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율. 자, 무효율 사인 세타는 자, 거의 똑같아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자, 역률에서는 여기에 XC가 왔으니까 무효율에는 뭐가 들어온다? 바로 R, 저항 R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RLC 병렬회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네 번째. 자, RLC 병렬회로는 이제 그러니까 RL 병렬회로와 RC 병렬회로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 저항이 있고, 저항과 자,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콘덴서가 이렇게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자 이게 RLC 병렬 회로가 되죠. RLC 병렬 회로. 자 저항 그다음에 코일이죠. 코일 콘덴서 전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들어가겠죠. 전류 I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R 그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L 여기를 IL 그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도. 그러니까 이 RLC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내용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또 마찬가지 전압을 먼저 이렇게 벡터도에 이렇게 그릴게요. 벡터. 자, 전압을 자, V. 자, 먼저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예, IR이다. 얘가 IR. 자, 그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코일에서는 전압보다 전류가 2분의 8만큼 더 늦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일은 IL은 이렇게 되는 거죠, IL. 그죠? IL. 그죠? 그리고 이제 콘덴서에서는 누가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8이 앞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여기가 I, 여기 C가 되는 거죠, IC. 이렇게.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바로 요 IC와 IL을 보세요. IC와 IL. 지금 어떠냐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죠.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냐면 만약에 요 IC가 여기가 5A고 IL이 만약에 3A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3A가 이 상쇄가 돼서 남아있는 거는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2A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2A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IC 마이너스 IL이 들어오는 거죠. IL. 그러니까 IC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IC 마이너스 IL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벡터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지면 여기가 바로 뭐다? 전체 전류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죠? 출발해서 마지막에 온 게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죠? 시점과 종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전체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벡터의 합. 자, 일단 이제 뭐를 보시냐면 이제 또 그 전체 전류 I는 I를 구해보면 루트 여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IR의 제곱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여기 있죠? 얼마야? IC 마이너스 IL의 제곱이다. 이렇게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이제 어드미턴스를 한번 또 구해볼 텐데 여기에 또 벡터도를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IR 그리고 여기는 IC-IL이죠. IC-IL 그리고 여기가 I다라는 거죠. I. 이런 식으로. 그때 IR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분의 전압이고 R분의 V. 그 다음에 IC-IL은 자 보세요. IC는 XC분의 V죠. XC분의 V. 그 다음에 IL은 XL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를 이제 V로 묶어주면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V로 묶어주면. 그 다음에 요 전체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다라는 거죠. 그치? 이때 마찬가지로 이 전압을 전압 V를 다 약분할 거예요. 약분. 다 약분. 약분해버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건데 여기 Z분의 1은 저기죠? R분의 1이죠?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R분의 1 그리고 여기 위쪽이니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여기 J 플러스 J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임피던스분의 1. 즉 누가? 어드미턴스 Y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Y가. 자, 그때의 크기는 루트 얼마다?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자, 이거는 이제 통분하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아까처럼 통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식을 놓고 풀 겁니다. 그대로. 어차피 값만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값들만.
자, 이렇게 어드미턴스가 구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 자, 위상차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그 각 차이가 위상차 세타라고 했습니다. 위상차라는 거에. 자, 위상차. 자, 세타는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잘 보시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죠. 그죠? 밑변분의 높이. IR분의 이거예요. IR분의 IC-IL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죠? 밑변분의 높이가. 자, 다시 써보면 아크탄젠트. 자, IR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였고, 그죠? R분의 V였고, 그 다음에 IC-IL은 아까 어떻게 나타냈어요?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곱하기 V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거, 여기서. 자, 그때 이 V를 약분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식이 나오냐면, 아크탄젠트, 바로 이 R이 위로 올라가서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위상차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값들만 대입만 하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률을 보시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바로 빗변분의 밑변이네요. 그죠? 자, 빗변분의 밑변이다. 자, R이 되는 거죠. 그죠? I분의 IR. 자, 보시면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V, IR은 R분의 V가 되겠네요. 그죠? R분의 V. 그럼 여기에서 이 전압을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남아있는 것은 바로 R분의 자, Z가 된다라는 거죠. R분의 Z. 그죠? R분의 Z.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자, Z. 자, 아까 구했던 임피던스분의 1이 얼마였어요? 이거였죠? 그죠? 그렇다면 임피던스 Z는 얼마다? 임피던스 Z는 바로 이게 분모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분모로. 역수가 돼서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마이너스 XL분의 1의 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피던스분의 1이었으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역수니까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거 분의 얼마다? 그거 분의 1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역률. 그죠? 역률이 되는 겁니다. 역률. 자, 그 다음에 무효율은? 자, 무효율 한번 볼까요? 무효율. 자, 무효율 사인 세타는? 그럼 사인 세타는 자, 뭐가 되나요? 사인 세타는 자, 똑같아요. 여기는 R분의 1이었죠. 그죠? R분의 1. 역수니까 얼마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자,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그거에 여기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분 안 한 이유는 통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주어진 값들만 대입만 해서 풀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병렬 공진이네요. 그죠? 병렬 공진. 자, 병렬 공진. 이 병렬 공진은 앞에서 했었던 직렬 공진과 유사한데, 자, 여기 이거 쓸게요. 자, Y는 어드미턴스 Y라는 거 하는 것은 R분의 1 플러스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때 공진이라고 했던 게 바로 허수부가 얼마? 허수부가 자, 0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허수부. 어디? 요게 바로 허수부잖아요. 그죠? 허수부가 요게 0이 될 때예요. 0이 될 때. 공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0이 되려면은 XC와 XL이 어때? 같아야 되겠죠? XC와 XL이 같아야 되겠죠. XC와 XL이. 자, 그럼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건 오메가 C분의 1인 거고,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었죠. 그래서 요게 바로 병렬 공진에서 공진 조건이 되죠. 공진 조건. 그죠? 공진 조건. 그럼 이때 공진 주파수 fx는 f0는 공진 주파수 자, f0는 뭐가 되냐? 자, 이것도 어차피 이 공진 조건이 직렬 회로일 때랑 병렬 회로일 때랑 같았었죠? 마찬가지로 공진 주파수도 직렬 공진일 때랑 병렬 공진일 때랑 같습니다. 얼마? 2파이 루트 LC분의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렇게 공진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진 임피던스. 자, 공진 임피던스가 나오죠? 임피던스. 공진 임피던스가 뭐냐면, 공진 임피던스는, 자, 공식만 암기해주세요. 공식만. 자, 공진 임피던스 Z0는 얼마다? 바로 CR분의 L5라는 거. 이렇게. CR분의 얼마? L이다. 그냥 공식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공식만. 그 다음에 공진 어드미턴스는 바로 요 공진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진 어드미턴스 Y0는 자, Z0분의 1이니까 요거의 역수 얼마? L분의 CR이다. 그죠? 단위는 뭐가 되겠죠? 뭐. 그죠? 어드미턴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택도 나오죠. 선택도. 자, 선택도 Q는 이것도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식만. Q는 얼마냐? 바로 R 곱하기 루트 L분의 자 C라는 거. 공식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는 되지 않아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를 모르니까 공식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자,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XL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류를 구해라. 자, 1번 문제는 자, 역류를 구하는 문제예요. 1번. 자, 어떤 회로냐면 RL 병렬. 자, RL 병렬 회로에서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공식을 물어봤죠. 공식. 자, RL 병렬 회로에서 역률이다. 자, 얼마냐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분의 자, 직렬 회로라고 한다면 이 분자에 누가 들어와요? 직렬 회로라고 한다면 저항 R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병렬 회로일 때는 누가 들어온다? 바로 XL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XL. 답은 몇 번? 답은 4번에 있죠. 4번. 자,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지금 1번 문제에서 RL 병렬 회로에서의 역률을 구했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자, 교류 회로에서 8옴의 저항. 자, R 값이 자, 8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6옴. XL이 자, 6옴. 자, 그때 자,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역률을 구해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루트. 자, R의 제곱. 그죠? R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그죠? 6의 제곱. 그거 분의 얼마다? XL이다. XL 6. 자, 계산해 주시면 분모가 여기 10이 나와요. 10. 10분의 6이 돼서 역률은 0.6이 나온다는 거죠. 0.6. 답은 3번에 있죠. 자, 다음 3번 문제. 자, 저항이 10옴, 그다음 유도 리액턴스가 8옴, 용량 리액턴스가 20옴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8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3번은 이제 RLC 병렬 회로네요. 자, R이 자, 10옴이고,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XL이 자, 8옴, 그다음에 용량 리액턴스가 20옴, XC가 자, 25일 때 그때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전전류를 구하네. 전전류. 근데 지금 전압 같은 경우 전압은 몇 볼트가 인가됐냐면 80볼트. 80볼트가 이제 인가가 됐습니다. 그때 자, 전류 I는 자, 얼마입니까? Y는 임피던스 분의 자, 전압인데 임피던스 분의 1이 뭐다? 그게 바로 어드미턴스라고 했죠? 그럼 어드미턴스 Y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전압을 곱한 게 그게 바로 전류가 된다는 거죠, 전류. 자, 그때 RLC 병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가 어떤 거죠? 어드미턴스가 바로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자, 제곱이 나왔었죠, 그죠? 어드미턴스가, 그러니까 임피던스 분의 1이 자,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 전압 V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나온 값들만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자, 루트. 자, 저항이 10옴, 그러니까 1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자, XC가 20옴이죠. 20. 그러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XL이 8옴. 그러니까 8분의 자, 1의 자, 제곱이다. 여기에다가 전압 80V를 곱한다는 거예요. 80V를.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10A가 나옵니다. 10A. 답은 3번. 자, 다음 4번 문제. 4번. 자, R은 15옴이고 XL이 12옴, XC가 30옴이 병렬로 된 회로에 12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원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이 얼마냐? 자,
자, 4번 문제도 자, 3번 문제랑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자, 저항 R이 15옴이고 그 다음에 XL이 12옴 그 다음에 XC가 35 XC가 35옴 그 다음에 전압이 120V 자, 전압이 120V가 인가됐을 때 그때 일단 전류와 역류를 구하는 겁니다. 전류. 자, 전 똑같아 아까 했던 거나. I는 아까 여기 3번에서 했었죠. 그죠? I는 얼마?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 어드미턴스에다가 뭐를 곱한다? 전압을 곱한 거였죠. 그죠? 전전류 I는. 자, 대입을 해주시면 루트 자, 저항이 15옴이니까 1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가 30옴. 그럼 30분의 1 마이너스 XL은 12옴. 12분의 1의 자, 제곱에다가 전압 120V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0A. 똑같네요. 10A. 자, 이렇게 10A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역률을 그려보면 코사인 세타. 자, 역률은 어떻게 됐어요? 루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식을 쓸게요. 자, R분의 자,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자, 1의 제곱 분의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역류 같은 경우 여기에 R분의 1이 들어갔죠. 1. R분의 1. 자, 값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값만.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자, 1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0분의 1의 마이너스 12분의 1의 자, 제곱분의 바로 R분의 1. 즉 저항분의 1. 15니까 1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식에 15분의 1.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8이 나오고 얼마? 이거는 80%죠. 80%. 역률이 80%다. 답은 10A와 자, 80%인 답은 몇 번? 예, 4번에 있는 거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이거 좀 지울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 5번은 자, 저항이 4옴이고 저항 R이 4옴.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XL이 자, 3옴. 자, 이렇게 나왔죠? 병렬로 접속된 회로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임피던스를 물었어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만. 자, 보시면 임피던스는 자, 보시면 그 어드미턴스라는 게 임피던스 분의 자, 1인 거죠. 그죠? 임피던스 분의 1. 그때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라고 했던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XL분의 1의 자, 제곱이었죠? 임피던스 분의 1이 자, 요 식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대로 대입하실 거예요. 값들. 얼마? R이 4. 그럼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이 3옴. 그죠? 그럼 3분의 자, 1의 자,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값이 바로 12분의 5가 돼요. 12분의 5. 그런데 지금 임피던스 분의 1 임피던스 분의 1이 12분의 5니까 결국 임피던스는 뭐가 된다? 임피던스는 5분의 12가 돼서 2.4가 예, 된다라는 거죠. 2.45. 그죠? 답은 몇 번? 2번에 있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자, 저항 R과 용량 리액턴스 XC가 병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류를 예, 구하라고 했습니다. 6번. 자, 역류를. 자, 보시면 저항 R과 자,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자,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뭐를 구해라? 바로 역류를 예,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RC 병렬 회로에서의 역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때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뭐였냐면 바로 임피던스 분의 XC였죠. 그죠? 그죠? RC 병렬 회로에서의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XC가 됐었죠.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얼마? XC의 자, 제곱이었죠. 그죠? 임피던스가 그거 분의 얼마다? XC라는 거예요. XC. 그때 요 XC라는 값이 뭐냐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오메가 C 분의 1 그거의 제곱이다. 그리고 XC는 여기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식이 보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보기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 오메가-C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C를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오메가-C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 이 오메가-C는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죠? 없어지고. 자, 오메가-C가 있는데 분모에 오메가-C가 여기 보시면 루트. 자,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곱이 돼서. 자, 이제 다시 쓸게요. 이쪽에. 자, 어떻게 되냐면 루트. 자, R 제곱 있죠? R 제곱에다가 오메가 C가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해서 곱한다고 하면 분배해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분의 1이죠. 그죠?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또 오메가 제곱 C의 제곱을 곱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분의 얼마다? 1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약분. 오메가 제곱 C 제곱, 오메가 제곱 C 제곱 약분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건 뭐냐? 바로 자, 루트. 자, 여기에서는 R 제곱, 오메가 제곱, C 제곱 다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버리면 오메가 C R의 자, 제곱이 되고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약분됐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거 분의 얼마다? 그거 분의 1이다. 이게 바로 영률이 구해지는 거죠. 식으로 봤을 때.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있는 거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봤죠. 자, 이 RLC 병렬 회로가 RLC 직렬 회로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개념을 조금 잡고 계신다면 그렇게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